등산길에는 미소가 싱그러운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졸업하고 대학 입학 시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녁 숙소에는 당나귀를 길들이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야무지게 조련하는 모습이 의젓합니다. 가자의의 건강한 젊은이 일상을 보면서 공부와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떠올랐던 건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방송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너는 슬픔도 모르는 노란 참새 들판에 곡식이 익을 때면 날 찾아 날아온 너 보내야만 해야 슬픈 나의 운명 와이 와이 가거라 산 너머 멀리 멀리 보내는 나의 심장 내림은 아시겠지 석양의 노을이 물들고 들판에 곡식이 익을 때면 노란 참새는 날 찾아와 주겠지 와이 와이 가거라 산 너머 멀리 멀리 보내는 나의 심장 내림은 아시겠지 내림은 아시겠지 첫 곡은 조정희의 참새와 허수아비입니다. 카자흐스탄 거리에서 만난 학생들은 밝고 건강했습니다. 낯선 우리가 말을 걸어도 환하게 웃더군요. 단순히 한류에 대한 동경이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진행하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첫 방송을 하고 벌써 12화를 보내드리고 있네요.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영원히 꿈꾸는 교사이자 스스로 디자인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길 위의 학교를 꿈꾸는 상상하는 인간, 호모 이마기난스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중학교 학부모들은 꼭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로 진학 전문가이신 유미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방송 순서를 바꾸어 가장 먼저 질문 있어요를 배치합니다. 라디오 칼럼 오늘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로하는 대화를 알아봅니다. 이 코너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녀와 나누는 특별한 대화는 N포탈 사이트에서 유료로 연재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무려 7,000회의 조회수를 올렸네요. 이 주간 교육 소식은 2028 대입 개편 소식, 6월 모평 이후 학습법 등을 알아봅니다. 학교와 영화, 우리 또다시 감동에 푹 빠져볼까요? 선생이 유일하게 가르치지 않은 단어가 불가능이었던 영화 블랙을 함께 살펴봅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은 특히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부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경기도 구리 인창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인 유미라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말은 줄이고 유미라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똑같은 학교일까요? 고등학교 종류, 특징, 그리고 일반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 인창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미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고입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인창고와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재고, 마이스터고 포함 외고와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5% 정도, 자사고, 자공고와 같은 자율고가 6% 정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18% 정도 됩니다. 전국에는 2,3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징이라면 일부 선발 지역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거주지 기준으로 배정이 됩니다. 고입을 준비하면서 인근 학교에 진학하게 되니까 별다른 준비나 고민 없이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업 측면에서는 다양한 학업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이고 무엇을 배울까요? 최근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대학교 진학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를 상대적으로 성적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특성화 전공에 대한 적성보다는
대학 진학을 위한 통로로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지는 바람직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도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시작을 그렇게 고려한 경우라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하실 자사고는 또 어떤 학교인가요? 자사고 지정 여부가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나 소위 교육특구라고 하는 지역의 자사고는 의대 열풍과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고와 과학고에 비해서는 의대 진학에 대한 준비나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수능 재도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자공고가 2개교 있었는데 최근에 해제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편입되고 있는 추세이면서 그 특징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자사고 및 자공고는 아니지만 지역마다 기숙사를 갖춘 선발교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도 관심학교들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니즈와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 이슈와 맞물려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군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왜곡된 교육과정 편성도 교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수능을 대비한다고 하시면서 선호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등학교 현장에서 대학교 진학을 위하여 선행을 전제한 교육과정 운영은 그 선행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겪었을 또는 이제부터 겪을 고민과 불안감을 생각한다면 건강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아도 올해는 살 수 있습니다. 영재고도 있지요? 어떤 학교인가요? 5월 말부터 원서 접수를 해서 이제는 원서 접수를 마감한 영재고 8개교가 있습니다. 영재고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이슈와 졸업 후 의대로의 진학 실적이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의 집단이 아닌 과학여군의 인큐베이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고, 외고, 국제고 또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현장이 과열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그 설립 취지나 과학과 외국어 또는 글로벌 인재 양성 등과 같은 특성에 맞게 진학한다면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택지라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미라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종류와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 지원할 때 고려할 사항,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점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미라 선생님이었습니다.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
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천밀밀 OST로 등려군이 불렀죠. 월량 대표 아적심입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가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여 준비한 방송국 개국식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경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활동가 4기를 모집합니다. 지역 방송에 뜻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어 수원 공동체 라디오를 더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디오 칼럼 네, 오늘 라디오 칼럼 순서를 조금 뒤로 미루었죠. 자녀와 잘 통하는 특별한 대화라고 해서 제 칼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어서게 하는 위로라는 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에 나오는 주인공 현우는 트럼펫 연주자다. 거듭된 실패 끝에 그는 시골 중학교 관악부의 임시교사로 간다. 해체 소문이 왕왕한 관악부, 낡은 악기와 지저분한 교실, 여기저기에 눈병 걸린 부원들,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자신의 모습도 쇠락하는 탄광촌 관악부와 다를 바 없다. 여자친구인 수연과 사랑도 계속할 수 없다. 이래저래 심란한 현우는 술을 마시다가 서울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멋지게 잘 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절실했던 순간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다. 부잣집 아이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와 원망 그리고 아쉬움을 담아본다. 아이들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일어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안아줄 필요가 있다. 특히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조언보다는 그냥 언덕이 되어달라는 요청일 가능성이 크다. 가족 중에 가장 의무로우면서도 언제나 나를 품어주리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필립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놀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함께 들으신 곡은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삶은 어른보다 훨씬 무겁다. 어른은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일도 아이들은 탈출구를 쉽게 찾지 못한다. 어른은 수많은 길을 찾아내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깃털 같은 무게도 천근만근이다. 우리는 신호를 보내는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까? 다시 시작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 인생은 게임 속 캐릭터처럼 무한 반복할 수 없다. 주변 환경을 바꾸고 인물과 아이템을 구입하고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가다가 힘든 고비에서 또다시 새로운 캐릭터로 갈아탄다. 이런 일은 게임이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 영화에서 현우 엄마는 진심을 다해 말한다. 너는 지금이 처음이야. 진정 애정을 담은 말은 위로가 된다. 현우 엄마는 힘을 내라거나 다시 시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지금이 처음 그 자리라고 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첫 자리이니 바로 시작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현우는 이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어긋나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이 세운 목표에 가까워지기는 고사하고 현실 상황이 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녀에게 야단을 치거나 잘못을 타이르는 일은 별로 효과 없다. 자녀가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된다. 그리고 한 발 내디디면 충분히 박수 받을 일이다. 우리는 자녀와 대화할 때 충고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일어서서 앞으로 한 발 내딛도록 돕는 일이다. 이번 주간 교육 소식. 이번 주간 교육 소식 알아볼까요? 2028 대입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28 학년부터는 고교 학점제로 공부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기에 거기에 부합하는 입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장관이 취임 이래 처음으로 현행 유지가 아닌 개편이라는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관이 처음으로 방향을 선회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교 현장에서는 현행 정시 확대와 통합 수능이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와 엇박자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 고교 학점제와 40%까지 늘어난 정시는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는 그간 시장에 현행 유지 사인을 보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언급한 셈입니다.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은 6월 말이나 7월 초쯤 공개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안으로는 객관식인 현 수능에 논서술형을 더하는 방식과 수능의 자격 고사화, 수시 학종과 교과 전형의 통합,
정시 수능 전형의 교과평가 도입 등입니다. 이미 서울대와 고려대는 수능 전형의 교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 정시부터는 연세대도 합류합니다. 또한 성적 위주 획일적 평가인 교과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교과에서 면접을 반영하거나 서류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간 차이 역시 좁혀지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가 끝났지요. 6월 모평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며 졸업생들도 응시가 가능해 수능과 가장 유사한 시험입니다. 수험생들은 6월 모평을 통해 자신의 전국 단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입시 학습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객관적인 성적 분석을 통해 수시 지원 기준점을 고민해야 합니다. 수능 경쟁력과 정시 지원 가능 대학선을 확인했으면 이를 토대로 수시 지원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수시에 지원했다가 합격해 정시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수시 납치를 예방하기 위해 수험생들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선을 미리 살펴보고 수시에서 그보다 상향 혹은 적정 대학에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 직후에는 문항 분석 및 시험 응시 과정을 복기해야 합니다. 6월 모평은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는 도구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모평을 치른 후 빠르게 시험 과정을 복기하고 문항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문항 분석을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개념이 출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유형 출제 유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 풀이 과정을 복기하며 모든 문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풀었는데 틀린 문항의 경우 오답률을 통해 킬러 문항이었는지 확인하고 오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면 극복 방법과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SF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우주정거장은 대개 커다란 수레바퀴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중력을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회전에 의한 원심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세 중력이라 통칭하는 무중력이나 저중력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근골격계 등의 이상을 겪습니다. 그러니 미세 중력인 곳에서 장시간 거주하려면 어느 정도의 중력이 필요하고 자연스레 회전에 용이한 수레바퀴 모양을 상상한 것입니다. 대중매체 속 장기 거주 우주선이나 우주 정거장 모양은 영화 패신저스의 삼중나선, 아서 클라크의 소설 라마와의 랑데뷰의 기다란 원통형 등으로 다양했지만 원심력을 일으킬 수 있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건설을 시작한 국제우주정거장은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건설 규모의 제한이나 여러 기술적 이유로 회전하는 모습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인간이 장기 거주하는 최초의 우주정거장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연구 업적도 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빙빙 도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자를 보급하거나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여러모로 좋습니다. 도킹을 위해 접근하는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 회전에 맞춰 같이 움직여야 한다면 기술적 어려움도 크지만 자세 제어를 위한 연료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커다란 구조물 일부는 회전하고 가운데 부분은 도킹을 위해 멈춰 서 있어야 한다면 밀봉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실용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돌아가는 우주 정거장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와 영화. 영화는 성인이 된 미셸 맥날리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을 한평생 가르치다가 홀연히 사라진 은사 데브라지 사하이를 찾으며 사하이 선생을 위해 자신이 겪어왔던 이야기를 써오지만 정작 그를 오랫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셸은 집 앞 분수대 앞에 앉아있는 사하이 선생을 발견합니다. 영화 블랙 OST 중 미셸의 테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하이 선생은 알츠하이머로 인해 모든 기억을 잃고 말도 못하며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미셸은 자신과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점자 종이를 읽을 수 있게 돕거나 감각을 통해 단어를 가르치는 등 어떻게든 사하이 선생을 돕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타임지 선정 최고의 영화 베스트 10에 선정되었습니다. 탄탄한 시나리오, 수려한 영상미, 흡입력 있는 음악, 감동적인 연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며 BBC가 극찬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었던 소녀 미셸이 꿈과 희망을 갖고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며 모든 이들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선사했던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인도 최대의 영화제 제51회 필름페어 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남우주연상,
박채우수 여우주연상 등 11개 부문 주요 상들을 휩쓰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OST 디바인 라이트, 신성한 빛을 보내드립니다. 상류층 집안 출신인 미셸은 2살 때 앓은 열병으로 인해 눈과 귀가 모두 멀었고 이로 인해 언어도 배울 수 없게 되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셸은 주변인의 편견과 무지로 인해 짐승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미셸이 자신이 안고 있었던 갓난아기 여동생을 던지다가 아버지에게 몰매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맥날리 부부는 수소문 끝에 사하이 선생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눈이 좋지 않은 데다가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왔음에도 제대로 존경받지도 못해 주정뱅이처럼 살아온 사하이 선생은 미셸에게 빛을 알려주기 위해 기꺼이 그녀를 가르치기로 합니다.
다소 과격하고 괴상한 그의 교육 방식에 기함하고 급기야 신뢰까지 거두어 가던 집안 사람들이었지만 구제불능에 언제 수용소로 끌려갈지 모르는 삶을 살던 미셸이 조금씩 사람처럼 변하는 것을 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미셸과 사와이 선생과의 관계도 단순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미셸과 사와이 선생은 보다 더 큰 독립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끝마칠 때가 됐네요.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또다시 학기 말 시험철이 되었네요. 학교 시험은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잘 건너야지요.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조곡 제2번 B단조로 마무리합니다. 또 오실 거죠?